어, 요즘은 구독자가 느는 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뭐 누구에게는 별거 아니긴 한데 뭐 아침에 봤을 때 저녁에 봤을 때 구독자가 막 확확 달라지니까 어, 좀 무섭네요.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어, 원래 막 한 달에 한두 명 느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물론 제가 영상 많이 올리고 노력하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막 갑자기 열 몇 명이 늘어버리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좀 좋은 무서움이죠. 어, 여러분들은 칼부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흔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뉴스에 나올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가, 뭐, 제 뒤에 사람이 오면 그래도 뒤를 조금씩 보는 편이에요. 어, 뉴스나 기사 같은 데 보면 칼부림 대처법이라고 막 영상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영상이나 기사에서 죄다 하는 말이 섣부른 대응은 칼부림 가해자를 흥분시켜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뭔 개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그딴 소리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뭐, 그러니까 대가리에 뭐가 찼나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뭐, 가해자를 흥분시켜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뭐 대응 없이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가해자가 나무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가요? 아니면 뭐 곶만 난 듯이 엎드려서 죽은 척을 하고 누워 있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어차피 칼부림을 하려고 나왔고 칼부림을 하려고 칼을 꺼냈는데 뭐 흥분을 안 시키고 이럴 게 어딨어요. 어차피 찌르고 어차피 죽이려고 하고 애초에 목적이 칼부림인 사람한테 흥분을 시키고 흥분을 안 시키고가 뭔 개 같은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칼부림 하려는 그런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는 애초에 누구 하나 찌르고 죽이려는 게 목적인 상태인데 뭐 대응을 안 하면 찔릴 마음이 안 생겼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기레기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거의 똑같은 게 이거예요. 강간범이 강간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항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강간범이 그냥 강간할 맛이 떨어진다 이러고 집에 가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저항을 할 수 있으면 저항을 해야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뉴스 같은 것도 웬만해서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뇌 빠진 소리 하면은 짜증나서 막 머리가 아파요. 저는 뉴스 같은 거를 진짜 안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하거나 뭐 화제가 되면 그때서야 뉴스를 보지. 막 헛소리 하는 거 정말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요. 막 멍청한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좀 짜증이 많이 나는데 무조건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방식이 다양하지만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요. 칼부림이 멀리서 났다. 그러면 무조건 뇌 빼고 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 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칼부림이 나는 걸 인지했다. 그래도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제발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112나 119 한 곳에만 전화해서 112에 전화를 걸면 119도 필요하다고 하면 되고 119에 전화하면 112도 불러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가까이에서 칼을 꺼내는 걸 봤다. 그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이 저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망이 최고인 것도 알고 가까이에서 칼 꺼내도 도망이 제일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달리기가 느려요. 이거 성차별 그딴 거 아니니까 돌대가리인 거 티내지 마시고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칼 들고 마음 먹으려고 이제 찌르려고 하면 막 달려들면 무조건 찔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찔릴 판에 여자는 더 찔리기가 좋아요. 남자 또한 칼거리는 게 이제 칼을 꺼내는 게 보이는 거리에서는 대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쩌라는 거냐? 가방이 있으면 가방으로 최대한 내 몸을 보호하고 가방으로 밀거나 방어하고 발로 맞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가방을 베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남자는 가방을 안 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클런치백이라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찌르면 가방이 이제 뜯어지거나 터지기도 하겠지만 치명상을 입히기는 좀 어렵거든요. 발은 신발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다쳐요. 발로 남자의 그 불화를 차든가 또는 주변의 모든 걸 이용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던지고, 모래가 있으면 눈에 뿌리고,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던지던 찍던,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서 바로 문 닫고 뭐 힘겨루기를 하든 시간을 벌고 안전도 벌고 별 짓을 다 해야 돼요. 그냥 살 수 있으면 무슨 짓은 해야 돼요. 무슨 짓이든 어떤 짓이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데 비겁하고 더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손이고 해칠 마음도 없는데 칼 들고 달려오는 새끼보다 비겁하고 더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북한군이 칼 들고 있고 내가 총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총 내려놓고 저도 칼 들고 싸워야 돼요? 비겁하니까? 안 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숲속에서 북한군이 자고 있어요. 몰래 가서 칼로 목을 따든가 수류탄 하나 던지면 되는데 뭐 비겁하니까 그냥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 들 때까지 기다리고 시작하고 싸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술, 운동 이런 거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실전에 쓸모없다, 뭐 또는 실전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실전이 위로 올라가서 최고의 실전이 뭐냐? 결국에 살인이에요. 싸움은 죽이는 목적은 없잖아요. 근데 살인은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실전의 최고는 살인인데 살인의 위협이 가해졌는데 비겁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비겁이라는 말 자체가 실전이랑은 사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실전과 비겁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 기사 중에서 한다는 말이 혼자서 맞서면 안 된대요. 아니, 혼자 맞서고 싶어서 맞서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도대체가. 칼부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으며, 제가 칼부림이 났다고 주변에 이제 다 같이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다 같이 그래요 싸워요 이럴 것 같아요. 정부 도망가기 바쁘고 또 누가 칼에 찔렸으면 다가오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칼에 찔리면은 무슨 바늘 찔리듯이 피가 찔끔 나오고 금방 멈추고 이러는 줄 아는데 철철 콸콸 이런 단어의 피가 흘러나와요. 그냥 휴지로 닦으면 되고 뭐 그러는 피 양이 아니에요. 천으로 감거나 심하게 찢어지면 상처에 천을 그냥 꾸겨 넣어야 돼요. 그 정도의 피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칼부림 가해자랑 뭐 다 같이 싸울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소년만해요, 소년만화. 뭐 다 같이 싸우자 그러면 주변 인물들이 그래요, 싸워요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나를 표적으로 삼으면 답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비겁한 게 없어요. 칼든 놈보다 비겁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동 있잖아요. 고기 발골하시는 그런 발골사분들은 전국에서 봉합수술 가장 잘하는 병원 가려면 마장동 주변 병원 가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 하도 손가락 잘리고 몸에 칼빵이 나니까 하도 잘려서 오니까 그 주변 의사들이 수술 실력이 그렇게 좋대요. 하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칼이라는 게 찔리면 따가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인 남자 또는 성인 여자가 있는 힘껏 찌르고 베면은 3cm 이상 그냥 찔리고 베이고 살 덩어리가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코뿔소나
코뿔소 그리고 코끼리 같은 그런 질긴 가죽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고기나 수박 잘라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히 힘이 많이 안 줘도 몇 센치 고기가 막 그냥 질겨서 칼이 튕겨져 나가거나 안 잘리던가요? 안 그래요. 그냥 살짝 힘줘서 지그재그로 살짝만 긋다 보면 다 썰려요. 안 썰리는 고기가 없어요. 수박도 그냥 처음에 약간 딱딱할 뿐이지 살짝만 힘주면 그냥 그 뒤로는 쑥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가죽이 아니에요. 그냥 살이잖아요. 근데 있는 힘껏 그으면 그냥 살이 긋는 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뼈까지도 그냥 칼이 들어가요. 근데 칼을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손으로 칼날 잡지도 못하고 만약에 칼날을 잡으면 칼 몇 번 위아래로 지그재그 그으면 통증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고 손바닥, 인대, 신경 다 잘려요. 그럼 수술해도 손가락이 굽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칼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 흉기를 뺏거나 막으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데 무슨 짓을 해도 막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흉기가 떨어지면 줍거나 발로 차서 보내되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냥 내가 찔러야 돼요. 위급할 때는. 내가 살려면 죽여야 된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방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간혹 정말 멍청한 사람들 또는 기사 뭐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뭐 정당방위가 어렵고 뭐 감옥 가고 이런 게 두렵고 뭐 애초에 완벽한 정당방위 자체가 없어요. 정당방위 인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칼 들고 달려와도 내가 그냥 있는 힘껏 원투로 때려서 재수없어서 죽었어요. 그럼 살인죄예요. 왜냐? 칼 들고 달려온 사람이 나를 찔렀냐? 안 찔렀죠. 찔리지는 않았죠. 칼로 찔리려는 의도가 있었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뛰는 그냥 그게 취미인 사람이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법이 어이가 없고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감옥은 갔다 오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찌르려고 찌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칼부림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 죽을 뻔해서 도망가다가 내가 살려고 내가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먼저 죽였을 때 얼마나 큰 벌을 받고 얼마나 긴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도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어? 조두순도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칼부림 난동 부리는 사람 죽였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뉴스에 나오면 꺼내달라며 탄원서 써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진짜 답답한 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조두순도 감옥 갔다 나와서 돈 받고 사는 게 우리나라예요. 인권이니 뭐니 그 범죄자한테 어떻게 그런 족같은 법 때문에 근데 칼부림 난동 부리는 사람 죽여서 감옥 간 게 대수겠어요. 그리고 날 죽인 칼부림 가해자가 30년을 감옥에 가든 20년을 가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난 이미 죽었고.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걔가 감옥에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또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칼부림 피해자예요. 그리고 뭐 칼부림을 당했을 때 죽진 않았어요. 근데 등 부위를 잘못 찔리고 뭐 신경이 마비가 와서 왼쪽 손을 못 쓰고 오른손만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팔로 칼을 막았어요. 근데 신경이 잘려서 한 팔을 못 쓰게 됐을 때 가해자가 살인 미수거죠. 살인을 한 건 아니니까 미수가 됐어요. 살인 미수로 감옥을 10년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화가 풀릴 것 같아요. 가해자 새끼는 다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 세금 받으면서 살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팔 병신으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괜찮냐는 거예요. 저는 안 괜찮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한 팔 내가 내 팔 하나 병신돼도 가해자가 뭐 죄값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값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냥 법이지
이 법이라는 건 어차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팔이 병신됐으면 걔도 병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 죗값을 치렀으니까 됐대요. 근데 그게 됐어요? 진짜 그게 괜찮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가해자 새끼도 나랑 똑같은 병신으로 만들고 병신으로 살면서 감옥에 갔다 오고 나라 세금도 안 받아 처먹어야 공평하잖아요. 그것도 공평한 것도 아니죠.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불공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공평함을 가해자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뼈를 가해자가 도려냈으면 가해자 살이라도 도려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칼에 만약에 찔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이 무서운 건 결국에 과다출혈로 죽는 거거든요. 칼에 베어도 피는 나고 찔려도 나는데 피가 많이 나면 힘이 빠지고 기절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안 베이고 얇게 여러 번 베어서 피가 오히려 더 많이 나게 되면 그래도 죽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지혈하고 소독할 수 있으면 하고 어쨌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살아야 되고요.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찌르고 그냥 찌르는 많이 찔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찌르고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새로운 사람을 찌르려고 가고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제일 좋은 생각이 든 건 가까운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세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과 어떤 병원을 가던 뭐 안과, 비뇨기과, 내과, 외과 다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하물며 한의원을 가더라도 여러분 피 지혈 정도는 못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들어가도 됩니다. 어떤 병원을 가던 칼부림 찔린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내쫓는 병원 없어요. 병원에 가면 간단한 조치는 전부 할 수 있고 119까지 불러주니까.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수술 중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있고요. 병원이 주변에 없거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국 찾아서 포비돈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엄청 따갑거든요. 근데 포비돈은 알코올에 비해서 따가운 게 좀 덜하고 알코올은 드물게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포비돈 알러지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의 소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약국 약사들도 웬만한 조치 솔직히 다 할 수 있어요. 뭐 뭐 약국에 있는 약사들은 뭐 CPR도 못하고 뭐 소독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약국을 가도 돼요. 근데 병원을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뭐 꼬맬 수도 있어요. 병원은 뭐 정말 뭐 운 좋게 가면 꼬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정말 병원을 가는 게 좋고, 안 보인다 하면 약국이라도 가세요. 둘 다 안 보이면 그냥 119에 전화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상처 부위를 무조건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덜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로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압박을 해서 꾹 눌러야 돼요. 피가 철철 나는 거랑 피가 조금 찔끔 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상처가 크게 벌어지면 깨끗한 천으로 그 상처를 이제 붕대 같은 경우에는 붕대를 포비돈에 적셔서 상처 부위에 쑤셔 놓는 게 좋은데 그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깨끗한 천, 자기가 입던 옷으로 최대한 눌러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피가 덜 나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그 입터는 그런 애들이 호신술이나 운동 배워봐야 갑자기 찌르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새끼들 치고 헬스 한 달도 안 다닌 새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갑자기 찔렸어요. 그러면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이 아니라 갑자기 찔리면 바로 소독하고 꼬맬 수 있게 의대를 나와야죠. 그리고 항상 언제든 수술할 수 있게 수술 키트랑 가방을 들고 다녀야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사면은 셀프 수술이 뭐 쉬울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 미군들도 다 병신이에요. 왜냐면 미군들은 뭐 헬스, 운동, 사격 별거 다 하는데, 그러면 현재 미사일이 전쟁인 시대에 사는데 총을 왜 쏘고 있고, 총 한 대 머리 맞으면 어차피 미군도 한 대면 가고 나도 한 대면 가고, 어차피 총알 한 대면 다 죽는 판에 헬스를 왜 합니까? 뭐 헬스하면 머리 두 대 맞아야 죽어요? 왜 할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체력이 되고, 체력이 돼야 미사일도 싣고 나르고, 사격을 해도 총을 덜 무겁게 들고 도망을 가더라도 조금 더 빨리 뛰고, 복합적으로 모든 확률을 높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호신술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호신술 배우고 운동 배워도 찔리면 죽고 찔리면 다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얼굴에 찔릴 거 팔에 찔리고, 팔에 찔릴 거 스치거나 베이는 걸로 바뀌기만 해도 덜 다치고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장애인이 되거나 덜 다치거나 안 죽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배울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총알은 한 발 맞으면 죽어도 칼은 한 번 찔려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더 살살 찔리면 더 살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러닝을 만약에 꾸준히 한 사람이면 뛰면 잡지도 못해요. 뭐 러닝 꾸준히 하는 사람들 막 3km를 뛰는데, 그 칼부림 하겠다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닌데 3km까지 달려와서 그거를 찌르려고 하겠어요? 그냥 주변에 가까운 사람 찌르면 되지. 그럼 도망가면 되고, 뭐 태권도 같은 격투기를 배웠다면 발이니까 훨씬 접근을 막기도 쉽고 안전성도 높아지고, 뭐 유도나 주짓수를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 좋게 잘 잡으면 안 찔릴 수도 있고, 찔렸다고 쳐도 찔릴 때 어떻게든 잡았어요. 그러면 유도랑 주짓수는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압한 상태로 뭐 지혈을 하든지 뭐 신고를 부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전쟁에서 죽으면 훈장이라도 맞죠. 장례식에서 칼부림 피해자면 얼마나 개죽음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족같은 얘기를 하자면 칼부림으로 죽으면 재수없다고 장례식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어요. 자살해도 장례식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 타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아직 사회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으셔야 돼요. 일단 살아야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조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도 찔려요. 그리고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는데, 확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 확률을 높이고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번 연도에 500명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수익 창출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